나사미 항공우주국의 외계 행성 관측 위성 테스와 ESA 유럽 우주국의 외계 행성 탐사 위성 키옵스는 지구에서 약 100광년 거리이고 크기가 태양의 0.8배인 항성 HD 100667을 관측하여 그 별 주위에서 9.11, 13.71, 20.51, 30.81, 41.11, 54.71의 공전 주기를 가진 행성 6개를 발견하였습니다. 또 이 행성들은 일정 간격으로 규칙적으로 일직선상에 놓이며 서로 중력에 영향을 미치는 공전 궤도 공명 현상이 발생하였는데, 이 관측은 우리 태양계의 생성 초기 단계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기도 하였습니다. 외계 행성 발견사에 있어 최초의 중대 사건은 1992년에 일어났습니다. 그전 1990년 알렉산더 볼시찬과 데일 프레일은 아레시보 천문대의 전파 망원경을 이용해 지구에서 980광년 떨어져 있는 펄사인 PSR B127 플러스 12 주위를 두 개의 행성이 공전하는 것을 발견하여 네이처의 기고한 저널에서 발표하였습니다. 그것은 뜻밖에도 태양처럼 빛나는 항성이 아닌 항성의 마지막이라 할 수 있는 펄사를 중심으로 공전하는 두 행성의 발견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들 행성들은 태양계 밖에서 발견되고 존재가 확인된 최초의 외계 행성들이었으며 모 항성이 펄사이고 그 주위를 공전하고 있어서 펄사 행성이라 이름이 붙여지고 매우 특이한 사례로 기록되어졌으며, 이 사건의 펄사 PSR B127 플러스 12 주위를 도는 암석 행성들의 존재는 1992년 최초로 검증되어져 발표되었습니다. 이후 이 펄사 주변에서 행성 1개가 더 발견되어 2007년 기준으로 3개의 펄사 행성이 돌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졌습니다. 또 이 행성계의 모항성인 PSR B127 플러스 12는 중성자 별의 일종으로 1초에 600회 이상 회전하는 밀리초 펄사이며, 이후 이 펄사 주기에 6.2 밀리초 주기의 미묘한 진동이 관측되었으며, 이를 근거로 이 펄사의 2.6AU 거리에 해성 또는 소행성과 같은 천체가 존재하며 3.5년 주기로 모 항성인 펄사를 회전한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천체의 크기는 매우 작아서 행성으로는 분류되지는 못하지만 우리 태양계의 카이퍼대에 있는 천체들과 비슷한 소행성 또는 해성으로 보이며 펄사를 도는 작은 천체들 중 가장 큰 천체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 발견은 우리 태양과 같은 주 계열성 항성 주변에서만 행성을 찾던 많은 천문학자들을 놀라게 하기에 충분한 사건이기도 하였습니다. 실제로 주 계열성을 도는 행성으로 관측되고 최초로 확인된 외계 행성은 페가수스 자리 51을 공정주기 4일에 한 바퀴 도는 가스 행성인 페가수스 자리 51b입니다. 그렇다면 우주에 셀 수 없이 다양한 천체들 중 지구나 화성 같은 행성은 어떻게 구분하는 것일까요? 행성은 우리 태양계를 기준으로 태양계 밖의 행성을 외계 행성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고대에는 행성을 떠돌아다니는 별로 묘사하였으며, 근대에는 행성으로 지칭하는 대상이 다양해서 태양부터 시작하여 위성 또는 소행성까지도 행성으로 여겨지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인류의 우주에 대한 지식이 점차 늘어나고 과거 행성을 지칭하던 의미도 새로운 개념으로 바뀌게 되었으나 우주 관측의 특성상 많은 변수들로 인해 명확한 행성의 정의는 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1930년에는 미국 위클라이드 톰보가 발견한 명왕성이 태양계의 9번째 행성으로 발표가 되자 명왕성의 크기가 지구의 위성인 달보다도 작은 것이 확인되어 천문학계에 논란이 되었으며, 그 후 지름이 대략 1200km인 콰오아나, 세드나 그리고 명왕성보다도 지름이 긴 에리스의 발견으로 행성의 정의를 깊이 있게 생각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결국 2006년에 국제 천문연맹 IAU는 우리 행성계에서 명왕성을 행성에서 제외시켜 에리스 등을 세로 이외 행성으로 구분하고 행성의 정의를 구체화하였습니다. 행성의 정의는 태양의 주위를 돌고 있어야 하며 자신의 중력으로 둥근 구체를 형성하여야 하고 자신의 궤도에 자신보다 작은 이웃 천체를 배제해야 한다고 정의하였습니다. 이 정의는 우리 태양계 내의 몇몇 천체에 해당되는 것으로 1990년에 발견된 펄사 PSR B127 플러스 12 주위의 암석 행성의 발견을 기점으로 한 해왕성 너머에 있는 천체들의 발견과 태양계 밖 다른 항성 주위를 도는 수백 개의 천체들의 발견에는 적용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태양계 바깥의 행성들 중에는 항성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질량이 큰 천체도 있고 지구의 달보다 작은 천체도 있어
기존의 행성 개념의 변화와 다양성 및 특이성이 더욱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외계 행성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의는 국제천문연맹 IAU에 의해 2001년 제정되었고 2003년 마지막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낮은 실제 질량을 지니며 즉 태양과 비슷한 중원소 함량을 지닌 천체의 경우 목성 질량의 13배 정도까지이며 항성 또는 항성의 잔해의 주위를 돌아야 하고 외계 행성으로 필요한 최소 질량 및 크기의 기준은 우리 태양계 천체들의 기준과 동일하며 자유롭게 떠돌아다니는 행성급 천체들, 즉 별을 돌지 않으며 떠돌이 또는 성간 행성으로 불리는 천체들은 외계 행성의 범주에 해당되지 않는다 정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구분은 가장 큰 행성과 가장 작은 항성 사이의 갈색 외성을 명확히 구분할 수 없는 점 등이 있어 아직까지 우주의 다양성만큼이나 행성의 정의는 모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행성의 발견과 관측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수세기에 걸쳐 많은 철학자와 과학자들은 외계 행성의 존재를 추측해왔으며 이론적으로 주장하였으나 얼마나 어떻게 존재하는지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16세기 코페르니쿠스의 태양 중심설인 지동설의 신봉자인 이탈리아의 신학자인 조르다노 브루노는 우리 태양계 밖 우주에도 태양과 비슷한 북박 이별들이 있으며 그 주위를 우리 태양계처럼 행성들이 정해진 경로를 따라 회전한다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1855년에는 영국 동인도 회사의 마드라스 천문대에 근무하던 제이콥은 쌍성 궤도의 불규칙함을 관측하여 그 원인이 외계 행성의 존재 때문이라 주장하였으며 1890년대에는 시카고 대학 민미 해군 천문대 소속 토머스 시가 뱀주인 자리 70의 공전 궤도의 불규칙성을 연구하여 항성을 36년 주기로 도는 미지의 행성의 존재를 주장하였으며 19세기에는 쌍성 뱀주인 자리 70의 외계 행성 존재의 주장처럼 외계 행성의 발견 발표가 여러 번 있었으나 천문학자들의 검증 결과 모두 사실이 아님이 밝혀지기도 하였습니다. 1950년대에서 1960년대에 스와스모어 대학교의 페터 반데 캄프는 10년 동안 뱀주인 자리의 바너드 별을 관측하여 근처의 목성형 행성의 존재를 여러 차례 주장하였으나 이후 암석 행성은 존재 가능하나 가스 행성은 존재할 수 없음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이 별은 지구에서 대략 6광년 거리로 비교적 가까워 성간 여행의 후보가 되었습니다. 20세기가 되어서도 항성 관측 기술이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으나 외계 행성 관측은 여전히 이론적인 간접 측정으로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행성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고 단지 항성이 만든 빛을 반사해서 빛이 나는 것이어서 항성과 행성의 밝기 차이가 크게는 수억 배는 되다 보니 수십 광년 먼 거리에서 이 천체들을 관측한다는 것은 항성과 달리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 외계 행성은 비교적 최근인 1995년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관측 가능하게 되어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외계 행성의 존재를 상상과 이론으로 주장했지만 당시의 관측 기술로는 찾아내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나마 1995년보다 앞선 1988년에 발견된 세페우스 자리감마 AB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관측되어 그 존재가 확인된 것은 2002년으로 14년이 지나서야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외계 행성 발견의 숫자는 1995년 첫 발견 이후 급격히 늘어나게 되었으며 2009년 3월에는 드디어 외계 행성 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케플러 미션이 가동되기에 이르렀으며 지구와 유사한 크기의 행성들을 찾는 것을 목표로 이를 찾기 위해 외계 행성 관측을 주 목적으로 하는 케플러 우주망원경을 우주에 쏘아 올렸습니다. 케플러 우주망원경은 2010년 1월 4일부터 5개의 새로운 외계 행성의 발견을 시작으로 하여 2018년 퇴역하기까지 2600여 개의 외계 행성을 찾아내었으며 2013년 10월에는 그동안의 2년간의 관측 결과를 바탕으로 항성을 공전하지 않고 혼자 떠도는 목성형 가스 행성들도 찾아낼 수 있었으며 거기에 행성을 떠돌아다닌다는 뜻에서 떠돌이 행성 또는 나그네 행성으로 이름 붙이고 주변 다른 항성계에 영향을 미쳐 원래 있던 행성이 튕겨나가는 등의 사건들도 관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4년 2월에는 외계 행성 발견의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으며 그 모두 우리 은하내에서의 발견으로 이 역시 케플러 망원경의 관측에 의해서였습니다.
2015년 7월 23일에는 지구에서 100조 자리 방향으로 약 1400광년 거리의 케플러 451을 공전하는 외계 행성 케플러 452b를 발견하였으며 이 행성은 태양과 비슷한 지형 주계열성을 도는 최초의 천체로 밝혀지고 반경이 지구의 1.6배로 행성계 내에서 생물이 생존할 수 있는 골디락스 존 안에 있음이 밝혀져 슈퍼지구 또는 제2의 지구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케플러 우주망원경이 은퇴를 하게 되고 현재는 그에 발사된 테스 우주망원경이 케플러가 우주의 0.25%를 관찰할 수 있었던 시야보다 우주의 85%를 볼 수 있는 넓은 시야를 가지고 그 임무를 이어받아 새로이 외계 행성을 찾고 있습니다. 이런 관측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미국 항공우주국은 앞으로 외계 행성 2만 개 이상을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0년 2월에는 드디어 4,187개의 외계 행성이 등록되었으며 이 숫자는 꾸준히 늘어나 그 수가 5,000개를 넘어서 2022년 3월 21일에 나사는 외계 행성 기록 보관소의 외계 행성 수가 5,005개에 이르렀다고 발표했으며 기록된 외계 행성 중 35%는 해왕성이나 천왕성 같은 얼음 행성이고 31%는 지구와 비슷하나 크기는 지구보다 큰 암석 행성인 큰 슈퍼지구로 나머지 4%는 지구와 비슷하거나 조금 작은 암석 행성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1992년 처음으로 외계 행성을 발견한 지 30년의 시간이 흐른 후였습니다. 최초로 발견된 외계 행성은 세페우스 자리 감마어비이고 최초로 인정된 외계 행성은 PSR B1257 플러스 1이 BC이며 최초로 인정된 일반 항성을 공전하는 외계 행성은 페가수스 자리 51b로 기록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과학자들은 이 많은 외계 행성들을 어떻게 발견한 걸까요? 외계 행성 관측의 가장 큰 문제는 공전하는 항성의 밝기가 행성보다 수백만 배에서 수억 배 밝게 빛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성이 반사하는 빛이나 행성 자체로부터 나오는 열 복사선을 가려내는 것은 자동차 헤드라이트 앞에서 자동차 뒤에 반딧불이를 찾는 정도에 비유되곤 합니다. 그리고 찾아낸 대부분의 외계 행성들이 태양과 비슷한 항성들 주위에서 발견되는 이유는 행성 탐사 계획들이 설계부터 이런 별들을 집중적으로 관측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통계적 분석에 따르면 질량이 작은 별들인 적색 외성 등은 행성을 가질 확률이 작거나 존재하더라도 중력으로 묶이는 천체가 질량이 더 작기 때문에 더욱 발견할 확률이 작기 때문입니다. 최근 스피처 우주망원경의 관측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태양보다 훨씬 더 뜨거운 분광형 O형 항성은 그 뜨거운 온도 에너지가 기체를 이온화하여 자신의 대기를 우주로 날려버리는 광 증발 효과를 발생시켜 행성이 생겨나는 것을 막아 이런 항성 주위에서 행성을 발견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크기가 큰 항성들은 대부분 수소나 헬륨 같은 가벼운 원소들로 이루어져 행성을 거느릴 확률이 더욱 작아지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이런 항성에도 적은 양이기는 하나 철과 같이 무거운 원소인 중원소가 존재하고 그 중원소 함량이 큰 별들은 행성을 거느릴 확률이 비교적 높아지게 되고 또 중원소 함량이 큰 모항성은 거느리는 행성들의 질량도 비례하여 커지게 되므로 모항성의 중원소 함량을 측정하여 행성의 존재 여부와 크기 및 구성 원소 함량 등을 예측하여 관측할 수 있습니다.